까는 언니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송 시작할게요. 우두머리가 빵에 들어가니 뒤따라 갈 자들 못 따라갈까봐 같이 들어가서 우두머리 지켜주려고 했을까요? 제2의 내란이라 보이는 짓을 저질렀었죠. 법치국가에서 겁도 없이 말이죠. 이제 그에 대한 대가 많이 기다릴 시간이군요. 폭도들의 밤 다시 한번 분석해볼까요? 법원 건물 내에 위치한 CCTV 관제실입니다. 법원에 난입한 일당은 이곳 관제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와 창문, 거울 등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쉈습니다. 복면을 쓴 한 남성은 경찰 방패를 빼앗아 들고 와 CCTV 관제 시스템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집어 던집니다. 하는 짓을 보니 기존의 태극기 부대로 보이지 않죠. 기존의 태극기 부대들 국렬 지지자들이라 보기에는 참 어렵죠. 새로 투입된 자들로 보이지 않나요? 수상한 느낌이죠. 서로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비슷한 시각 법원 민원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선 아예 서버를 고장내거나 탈취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림은 안쪽에 보관돼 있어야 할 서버가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이미 사라져 하는 짓 보니 너무나 전문성이 있죠. 이미 준비를 해서 침투를 했다. 할 일이 있다. 그런 임무라도 맡았나 할 정도로 수상한 움직임들이죠. 있고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나와봐, 점거해.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20리터짜리 생수통을 들고 서버가 보관되어 있는 쪽으로 향했는데 물을 부어 서버를 완전히 고장내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원 건물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걸 넘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피하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까지 하려 했다. 일반적 극렬 지지자라 보기에 어렵다 아닌가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해야 할 임무가 있는 듯 찾고 다니고 특정한 곳에서만 중요한 곳을 파괴한다. 아직 진정한 우두머리가 잡히지 않아서겠죠. 영장 발부 소식이 들리자 법원 정문 앞 극렬 지지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형사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을 막던 경찰관이 얼굴을 맞아 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JTBC 취재진도 내부 상황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로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어떤 이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 사건 관련 기록, 판사 개인 물품 등이 있어 평소엔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곳에도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마치 수색 활동을 하듯 공간을 확인합니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없어요? 판사 개인 집무실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을 부수고 빈집 털이하듯 들어간 겁니다. 한 손엔 소화기, 다른 한 손엔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보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경찰이 오고 있는데도 잇따라 부수는 남성도 포착됐습니다. 비상대피처까지 찾는 걸 보니 목적은 정말로 있었다 보이죠. 우두머리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잡으러 저리 찾아다녔다는 얘기죠. 정확한 지시가 있었다 보이는 대목입니다. 1월 19일 날 새벽에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을 했습니다. 소화기 등을 던져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부수고 또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만 파손이 돼 있더라라는 거죠. 다른 영장 판사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사무실과 차은경 부장판사도 같은 층에 있습니까? 차은경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었기 때문에 어제 7층까지만 진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들이 7층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차은경 부장판사는 9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올라갔고 다른 판사 사무실에는 침입의 흔적은 있다. 그 정도까지는 확인했다는 말씀. 유독 영장 전담 판사실만 파손했다. 보복, 복수로 보이죠. 위치를 파악하고 들어갔다. 계획적이었다. 뒷배를 잡아야겠네요. 소요죄 적용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이게 내란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내란이라는 게 이제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입니다. 지금 폭동은 사실은 해당하긴 하는데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헌법 91조 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좋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어서 저는 이제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혐의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는 꼭 필요하다. 소요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요죄는 저는 그냥 지금 이 상태로도 당연히 적용 가능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통계 등 폭력행위를 한다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었거든요. 소요죄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요.
현장에 있었던 모두 폭동자들 소요죄는 당연히 적용이 된다. 내란죄 또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폭동의 현장을 급히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현직 대법관이기도 한 천 처장은 이번 폭동 사태를 법치주의 부정이자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 규정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 서부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가담자를 일벌백계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 손상죄, 집시법 위반 등은 공통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최소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폭동을 법정형이 최대 징역 10년인 소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특히 헌법기관 법원에 대한 초유의 집단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 적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징역형 선고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처 없는 죄를 묻겠다. 소요죄만으로도 10년 이상이고 내란죄를 물어라. 최고의 형량을 물어라. 이런 얘기죠. 이 모든 폭동자들 전원 수사 및 최대의 형벌을 묻겠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네요. 폭동에 가담한 자들 윤상현에게 물어야겠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영장심사가 한창인 시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담을 넘어 법원 내부로 침입한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본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발언은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습니다.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됐는데 윤 의원이 전화로 다 잘 될 거다. 아무 걱정 말라 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순식간에 시위대는 법원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가상 초유의 폭동으로 법원 내부가 초토화됐지만 윤상현 의원 측은 월담으로 연행된 청년 도움에 답한 것이라며 이후 기물 파손과 침입을 언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선동이 아니라면서 윤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며 경찰 탓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민전 의원이 청년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을 때도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을 찾아 영장 집행을 막아설 때도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며 이들의 행동을 묵인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습격하라는 명령과 다름없다며 습격, 폭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 윤상현 말이 있기 전에는 월담만 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로 이 모든 내용들이 전파되면서 폭동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죠. 그러므로 도화선이라 보아야겠죠. 윤상현은 무슨 자격으로 이 월담한 청년들을 도울 수 있다, 풀려난다라는 확신을 얘기했을까요? 그 또한 확인되지도 않는 걸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동이 맞다고 보이죠. 윤상현이 잘 된다 했으니 체포되면 윤상현에게 SOS를 쳐라. 다 잘 될 거다. 윤상현 믿고 쳐들어갔더니 급 발뺌을 했다는 얘기죠. 윤상현 정말로 큰일 났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윤상현 앞으로 표 달라고 하기에는 글러먹었다고요.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거라고요. 윤상현 말 믿고 폭동을 시작했던 자들 모두 윤상현을 향해 쏟아낼 것이라고 보이죠. 어리석은 자들, 자업자득이네요. 내란당 자백인가요?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에도 우리 시위대 중 한 명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체포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위대라 무의식의 대답이겠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차 내란의 현실화라며 이를 사법부에 대한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헌법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한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 폭동자들 다음 타겟을 헌재로 삼던데요. 과연 헌재로 갈 수 있을까요? 제2차 내란이다. 아직 진정한 우두머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아직도 뒷배가 살아있기에 조정하는 세력이 존재하기에 저리도 날뛰는 거 아니겠나요? 그동안 우두머리를 뒤에서 조종했다라고 모두의 의심을 받고 있는 명신이를 잡아들여야 그나마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신이가 이 악의 뿌리들을 모두 끌고 들어가려나 보네요.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다 했었죠. 이 또한 그들의 민낯과 그동안 이 나라에 숨어 기생했던 악의 뿌리들이라 보이는데요. 명신이가 같이 흡수해서 데리고 빵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뜻으로 풀어보면 될 듯하죠.
권력 맛을 잊지 못한 명신이가 빵 가기 전에 한 번의 큰 사고를 칠 듯 하더니 혹시 폭동자들을 조사해보면 그 뒷배가 나오지 않겠나요? 바락이 크는 걸 보니 끝날 조짐이 오는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